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 안녕하세요, 전 실버고요. 저는 수행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최신 개봉 신작이 아닌 2월 7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플랜 7호, 플랜 75? 플랜 75? 네, 요 영화를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이 영화는 저희 매일 영화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더 나훈님? THENAUN 라디오처럼 더 나훈님이 친절하게 읽어주셨네. 저희 방송을 자주 청취하는데 댓글 처음 쓴다라고 에피소드 업로드 자주 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정말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영화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바로 플랜치로 이 영화였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이런 것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반영률 100%입니다. 네. 죄송해요. 99.9%로 바꿀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영화를 보고 저희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너무 준비를 좋아요. 하니까요. 네. 자주 댓글 남겨주시고 자주 추천해 주세요. 공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였어. 저도 추천을 안 해줬다면 사실 안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모르고 들었어. 지나갔을 것 같아.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영화 제목의 플랜 75. 이거는 일본의 안락사 지원 정책 명의예요. 그러니까 나이 75세 이상 국민에게 죽음을 권장하는 일본의 안락사 지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너의 죽음은 계획해서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책이고 사실상 노인들의 존엄사를 권장하지만 그게 아니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책을 왜 시행하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오로지 생산성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정책을 보면 노인들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이 죽음의 서약만 하면 10만 엔을 일시불 지급해줘요. 10만 엔이 얼마인 줄 알아? 8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더라고? 네. 엔화 그 개념이 없어서. 그쵸. 저도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행 경비로 마음껏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어쨌든 죽음에 서약하면 10만 원을 일시불 지급하고 장례 비용이나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제휴한 화장터와 공원 묘지에서 단체로 화장과 매장을 하는 이런 무료 합동 플랜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세입자로 살고 있었더라면은 그 집 열세도 반환까지 해주는 일종의 죽음 토탈 서비스?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정부가 시행을 하는데 충격적인 건 이걸 시행하고 3년 후에 경제 효과가 나요. 그래서 플랜 75를 플랜 65로 낮추겠다라는 정책까지 발표를 하는데 과연 플랜 75 어떤 결과를 일으켰을까요? 저희가 오늘 리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행 어땠어요? 일단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왜냐면 이런 일본 영화 자체를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이런 일본 특유의 그 인물들 설정이 있잖아요. 맞아. 좀 스미마세 항소 항상 겸손하고 좀 한국 캐릭터라면 어땠을까? 일본의 정서가 있지.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일본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접해서 좋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 소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 뭐 안락사 그리고 과거에는 고려장이 있었죠. 그치.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뭐 부모님을 뭐 갖다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이 작품을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평소에 생각해본 주제를 진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화로 보다 보니까 또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좀 깊게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 이거는 나는 좀 설정이 호러스러웠어. 안락사 정책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태어날 때는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죽음은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죽음을 권유하는 그 대상이 노인이지만 노인 중에서도 빈곤 노인이란 말이야. 부자인 노인은 사실 이걸 신청하지 않아. 그치. 알아서 혼자서도 잘 사니까. 일자리도 끊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계 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국가가 뭔데? 국가가 뭔데 생산성 있는 인구와 아닌 인구를 규정 짓고 하는 게 나는 거기서 호러스러웠고 그리고 이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는데 여기에 이제 일하는 청년들이 있잖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치. 교육받고 이 홍보 안내 리플릿 전달하고 상담해주고
지원 신청서 들어와서 노인들이 들어오면 케어해주고. 근데 아무런 그런 감정이 안 드나? 이게 내 부모면? 내 가족이면? 내 지인이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무서웠어. 소재 자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영화가 75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돼서 황금 카메라상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 칸 영화제에서 공개됐을 그 당시에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거는 풍자도 SF도 아닌 호러 영화다. 이런 식의 평을 했다고 해. 근데 진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호러스럽게 그래서 느껴지는 무서웠어. 지금 뭐 인구 절벽 위기다. 뭐 가임 여성 한 명당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하고 있고 초등교사도 인원수를 축소하잖아. 점점 더 이런 인구 절벽 위기에서 이런 일 가능할 법하다. 로 연결이 되니까 맞아. 영화를 보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 자, 그러면 극 중에 인물 캐릭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플랜치로의 주인공 노인이죠. 바이쇼 치에코 1941년생입니다.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여주인공 목소리를 맡은 배우라고 하는데 혹시 대박이다. 몰랐죠? 몰랐어. 그쵸? 전혀 사실 몰랐어. 근데 목소리만 듣고는 알기 어려운 것 그치, 같긴 해. 그래서 이 영화 초반에 일하던 호텔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는 마지막 날 쓰던 사물함을 먼지 하나 없이 이제 닦아놓고 합장까지 올리고 돌아서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이 처음에는 사실 서사를 잘 쌓은 것 같아. 처음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 이 인물도. 부정적으로 맞지? 계속 일을 하려고 했고. 맞아. 일을 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치. 일을 하고 있었고, 하려고 했고, 또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금, 보조금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라고 맞아. 거절도 했었잖아.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이 주인공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중에 플랜 맞아. 치료를 신청할 때쯤에는. 맞아. 그리고 그 전화 통화할 때도 그 노인분들은 사실 말동무가 정말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전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사실 난 솔직히 그러면서도 내심 우리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를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드렸나 이런 것도 오버랩 되면서 되게 괜히 죄송해지더라고. 오늘 통화해야겠다. 그치. 사실 근데 우리는 엄마가 말 걸면 어느 순간 엄마가 귀찮아지는 거야. 그치. 엄마 왜 이렇게 뭐 나한테 관심이 많아. 나 알아서 할게. 막 이러고 맞아. 그러는데 근데 어머니들은 점점 더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도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 근데 진짜 그 할머니가 일자리를 구하다 안 구해져서 결국 구한 게 밤에 그런 트럭들 이렇게 교통 지도해주는 정리하는. 그런 일을 구해서 하는데 진짜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를 그렇게 보여주잖아, 영화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뭐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정말 맞아. 먼 훗날에. 노후 대비 열심히 하겠지만 그 노후 대비가 안 됐을 때 진짜 저런 상황에서 죽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그 노인의 이입이 돼서. 맞아. 그래서 되게 많이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이게 한국 버전이었으면 한국 할머니였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왜? 이런 생각도 들었어. 한국 할머니들은 그래도 조금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지 않았을까? 나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되게 굉장히 이 바이쇼치에코의 캐릭터 자체가 이 할머니 일본 할머니 자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너무 맞아. 세상 다 미안하고 세상 죄송하고 다 뭔가 순종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또 한국 할머니 버전은 또 다를 것 같긴 해.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나무니 배우 연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런 I 영화. Can Speak 맞아. 이런 영화도 있었고 하니까. 맞아. 그리고 우리 젊은 층 우리 상담사 역할의 카와이 유미 배우. 나는 마스크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나이도 어리다? 2000년생이야. 어리네. 근데 이름이 카와이 유미잖아. 나 이거 좀 궁금한데 해석하면은 귀여운 유미잖아. 그치. 이름이 신기해. 일본은 그렇네.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짓는지. 그 카와이가 동일한 거야? 발음이 카와이야. 그 카와이가 그 카와이야? 그러게 그 카가 그러게. 가가. 근데 저도 일본어를 잘 몰라서. 이거 좀 신기해서 귀여운 유미 씨. 그래서 2022년 5월 인터뷰에서 스스로 혼혈임을 밝혔다고 해. 혼혈이래. 혼혈이야?
일본에서 그 중국 또는 한국계 혼혈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나라는 밝혀지진 않았고 그래서 마스크 되게 매력적이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맡은 역할도 인상 깊었지. 그치. 콜센터 상담 직원? 처음에는 할머니를 정말 그냥 신청 대상자로만 여기다가 정도 붙고 좀 그래서 원래 만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들면은 좀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그걸 깨고 만나서 결국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듣게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갑자기 할머니 멜론 소다 드시는 거 생각났어. 멜론 소다 좋아하세요 하니까 그림 소다 이렇게 했거든. 억양이 굉장히 아주 찰떡이네요. 네. 그림 소다 맛있습니다. 저는 이소 무라하야토라는 배우를 조사해 봤거든요. 극중에서 오카베 히로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플랜 75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 역할이야. 그래서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는 공원에서 플랜 75 이동 상담소를 열고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죠. 이 이소무라 하야토 배우의 역할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 가족과 연관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거든. 되게 열심히 했어. 플랜 75 상담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가족과 연결이 되면서 이게 내 일이 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맞게 되잖아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게 남일이 아니다. 그치. 10대, 20대는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너의 가족과 연결된다면, 내 일이 된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는 생각해보면 이 연출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이소무라 하야토도 그렇고 바이쇼체고 이 할머니 역할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이 병원에도 아이를 필리핀에 두고 온 노동자 이주 여성도 맞아. 나와. 이렇게 좀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좀 외로운 사람들 그런 캐릭터들을 한 명씩 조명하면서 결국 우리는 플랜 75라는 그 소재, 죽음을 향한 그 길목에서 다 만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서사와 그걸 엮는 연출이 진짜 감탄스럽네. 다시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 플랜 75를 운영하기 위한 젊은 친구들로 나오지. 그 이주노동자도 그렇고 이소무라 하야토도 그렇고 그치. 아까 얘기해준 할머니나 뭐 카와이 유미 카와이 유미도 그렇고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 세대의 반응? 입장? 뭐 이런 거를 좀 비춰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처음에는 할머니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그치. 풀어가잖아. 그래서 영화가 정말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영화 속에서 플랜 70으로 실행하는 이유가 결국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이거든? 진짜 우리 현실 속의 노인 문제 어떠한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 지하철, 노인 폭행 사건 뭐 이런 거. 맞아. 그런 노인 혐오와 관련해서도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는 세대 간 갈등으로 풀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간 갈등 때문에 노인 혐오로 이어지고 뭐 젊은 층들이 노인을 비생산적이라고 생산력이 없는 인구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혐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매체에서도 막 틀딱, 맞아. 틀니 딱딱충 막 이런 식으로 노인 비하 발언 많이 하자. 있지. 꼰대 요것도 사실은 노인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기성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이잖아. 그런 세대 간 갈등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수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더라고. 66세 이상,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로 이 OECD 회원국 전체 나라 중에서 1위래, 1위.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는. 근데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건, 즉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거든. 그래서 이렇게 노인 빈곤이 증가하면 결국 국가 복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지. 세수는 또 축소되고 생산 가능성 인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생산성 저하 같은 부작용에 직면하는 건 뭐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여러 나라들의 해결 문제 과제로 떠올랐었어. 대표적으로 독일은 고령 근로자 채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정년 연장이 폐지되고 있대. 그리고 고령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 우리나라 나름의 방식대로 이제 뭐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많잖아. 연금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노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빈곤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결국 플랜 75의 대상자도 노인 전체가 아니었어. 빈곤한 노인이었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노인들. 국가의 역할이 이런 안락사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노인 빈곤이 일어나기 전에 노인이 잘 살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매일 영화에서 이런 정책적인 얘기까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제 생각엔 그게 사실 노인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진짜 연금 가져와야 되고 저출산, 청년 인구 감소, 그리고 우리나라 일단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은 다른 거 다 갖고 와야 돼서 쉽사리 못 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맞아,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드는 생각이 결국 빈곤한 노인을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 할머니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지.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떠올려 보면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하면 돼. 할 그런 능력이 되고 재량이 되고. 근데 또 그 할머니 친구 중에 그런 실버타운 얘기를 한 분이 있었어. 그래도 우리 죽음은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가족들 앞에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거기 들어가면은 뭐 되게 좋아한다고, 손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면서 맞아. 그런 좀 편안한 삶을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선택할 수 있게. 사실은 노인이 되면 우린 신체적 노화를 겪고 어쩔 수 없이 뭐 기억력도 감퇴하고 신체적 기능도 감퇴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만이 나는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이 우리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적인 거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그런 거야. 빈곤한 노인이 생산성이 없는 인구라고 해서 이들을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을 안락사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도 돼?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규정할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생산성 없다고 해서? 그러면은 생산성 있고 없고를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건데? 그게 단순히 나이 들면 아니잖아. 젊어도 불구야. 젊어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 사람도 그럼 당연히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 건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귀결짓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치. 안 그래도 이 하야카즈에 감독이 2016년 7월에 벌어진 장애인 살상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 그래서 실제 사건이야? 그래서 이 장애 혐오 범죄로부터 아이디어를 따와서 이 노인 혐오를 다룬 플랜 7호를 생각하게 된 건데 이 장애인 살상 사건이 20대 남성 우에마스 사토시가 자신의 전 직장이 가나가와현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 침입을 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래. 근데 왜 죽였냐 했을 때 장애인 어차피 쓸모도 없는 사람들, 비생산적인 인구인데 살아있어서 뭐하냐고 이런 혐오 범죄가 이어진 거지. 영화에도 처음에 노인 혐오 범죄 뭐 그런 비슷한 게 인트로가 그걸로 시작되잖아. 그냥 단순히 빈곤한 노인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살시켜버리는 거랑 다름없는 이런 논리잖아. 그게 굉장히 불편했다. 물론 안락사 정책 뭐 순기능이 있겠지? 사회에 주는? 그래서 일부러 안락사 하러 해외 가고 그러잖아. 맞아. 맞다. 근데 나는 안락사 자체는 잘못됐다 생각하진 않거든. 진짜 나도 그 말에 동의해. 태어날 때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닌 것처럼 죽을 때만큼은 원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이거는 빈곤이랑 상관없이 돈 많은 사람들도 안락사를 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노인,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빈곤한 노인.
국가가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근데 플랜 7호라는 정책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게 이 정책으로 하여금 그런 노인 혐오 범죄가 더 증가할 것 같아. 어쨌든 국가에서 딱 지명하는 거잖아. 그치. 생산성 없는 인구다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걸 정책으로서 명시하는 거랑 다른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진짜 대놓고 너네는 이제 쓸모 없으니까 죽어라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정책 하나로 영화였습니다. 시사하는 바도 되겠고. 맞아. 자, 그럼 최고의 1분. 어떤 장면인가요? 저는 그 할머니가 마지막 통화, 우리 카와이 유미와 상담사 마지막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이렇게 선을 뽑아서 종이 가방에 넣고 자기가 식사를 하던 찬압을 깨끗하게 닦고 수건도 탈탈 털어서 정리를 해놔. 그러니까 내가 그 안락사를 하러 가기까지 그동안 나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는 거지.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쓸모있는 인간을 과연 누가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 장면이 근데 내가 있는 흔적을 정리한다고 느껴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마지막 가는 길을 길 전에 깨끗하게 정리한다. 나는 좀 다르게 느낀 게 그냥 일상 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내 마지막이니까 깨끗하게 정리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일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노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죽을 노인으로 비춰지지 않았어, 그 할머니는. 맞아. 마지막 정리를 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일상. 근데 왜 저 노인이 죽으러 가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 영화를 보면서. 실버의 최고의 1분도 혹시 이 아니요, 장면인가요? 제 최고의 1분은 그 콜센터 상담원 교육 장면이요. 그 매니저들이 이제 막 들어온 콜센터 상담원들을 신입 직원들이죠. 교육시켜요. 근데 그들은 결국 그러니까 플랜 75를 일하는 젊은 사람들인데 매니저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도중에 그만두려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그만둔다는 그 분들은 플랜 75에 신청한 노인들. 그들을 지칭하면서 실제로 그만두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간에 그들이 그만두지 않게끔 너희 상담원들이 잘 케어를 해줘라. 이런 식의 멘트를 친단 말이지. 근데 그건 결국 죽음을 신청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게끔 콜센터 직원 너네가 열심히 전화 업무 응대하면서 안락사까지 가게끔 일을 해라. 이런 의미잖아. 맞아.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인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삶과 죽음? 그 두 가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많은 생각이 들게 한 그 영화였고. 교육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상담원들을, 신입 직원들을 교육해주는 매니저의 말이. 왜냐면 이 노인들이 마음을 바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죽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지. 그렇습니다. 역대급으로 그 매일 영화 차분한 텐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영화가 그쵸. 실제로도 죽음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 차분하고 잔잔하게 흘러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좋았어. 마지막 장면에 할머니가 결국 뛰쳐나와서 태양을 보거든요. 빛을 보거든요. 나 한번 다시 살아보겠다. 맞아.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전아웃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앞으로도 좋은 작품 있으면 많은 추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내일 영화.